저는 올해 60대 중반이고 1년 전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파트 동대표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나서 속병이 생겼고 불면증도 생겼습니다. 몇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동대표이면서 발언권이 센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이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건 경비실에서 해드릴 수 없는 거라고 사설 수리업체에 의뢰하셔야 한다고 하자 냅다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일 처리 이따위로 할 거야? 이따구로 일할 거면서 월급 받으려고 그래? 이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고 지나가는 주민들과 우리 동네에 사는 어린아이들도 제가 당하고 있는 모습을 다 보게 됐습니다. 깜짝 놀라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아무리 경비원이라도 내가 10살은 위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냐고 했더니 나이 먹은 게 무슨 자랑이야? 나이 자랑할 거면 그만둬. 당신 말고도 일할 사람 널렸어. 이러는 겁니다. 사람이 요구하는 일은 경비원이 해줄 수 없는 범위의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돈을 들여서 사람을 불러서 고쳐야 할 일을 경비원에게 돈 안 받고 시키고 싶었던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안 된다고 한 것뿐인데 냅다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 앞에서 나이 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고 그럴 거면 그만두라고 하니 돈 좀 있다고 내가 경비원이라고 그렇게 막말을 하는데 저는 그날 어린애들까지 보는 앞에서 너무 창피하고 괴로웠습니다. 주변의 동료들이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피하라고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하면서 위로를 해줬지만 제 마음은 전혀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도 그 사람이 경비실 앞을 지나갈 때면 가슴이 뛰고 식은땀이 납니다. 그 사람이 출퇴근할 때나 또 주차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얼굴만 보면 가슴이 조이듯이 아픕니다. 10살쯤 어린 저런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듣고도 별소리 못하고 이렇게 월급 때문에 경비를 계속해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그날 이후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가위에 눌리고 너무 잠을 못 잔 날은 일을 해야 하니까 할 수 없이 병원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듭니다. 가족들은 제가 왜 그러는지 잘 모릅니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지만 갚아야 할 대출금도 많고 애들도 둘이고 식당 일을 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아내를 생각하면 그만둘 수가 없네요. 다른 곳으로 옮길까도 생각했지만 자리가 잘 나질 않고 이 자리도 힘들게 구했거든요. 며칠 전에는 제가 그 사람을 뒤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왜 나한테 그랬냐고 그 사람을 제가 심하게 때리는 꿈을 꿨습니다. 현실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참고 또 참습니다. 하지만 계속 끌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곳 일을 그만두고 그 사람을 피해야 할까요? 전 내성적인 편이고 한 직장에서 20년, 10년씩 일하고 퇴직했을 정도로 다른 환경으로 옮기는 걸 어려워하는 성격입니다. 이런 성격인데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그날의 모욕감을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모르겠어요. 그 일반적인 분들의 반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와닿아요. 이 말 한마디 이런 그 일방적인 걸 당하고 나서 지금 거의 막 생활이 힘들 정도로 힘들어 하시는 거거든요. 능히 이럴 수 있어요. 그죠? 누구라도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어떤 모욕감, 그죠? 네네. 수치심, 뭐 분노 때문에 화가 참 많이 나시겠지만 조금 같은 산으로 볼 때 이분은 좀 더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심한 게 아닌가. 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럼요. 네. 그렇지만 이제 상처를 입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상처를 덜 받는 유형이 있고 상처를 더 받는 유형이 있어요. 이분은 아주 심하게 받으시는 그렇죠. 경우에. 왜냐하면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슴이 조이듯이 아프고 가슴이 뛰고 그 사람만 보면 지금 어쩌지를 못하고. 신체적으로 와요, 증상이 지금. 신체와 증상까지 이미 다 왔고요. 그러면은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거라고 봐요. 자, 이 사연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김미영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근데 사실 60대시면 어디 가서 재취업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이제 뭐 좀 젊은 사람 같으면 그만두고 딴 걸 좀 찾아보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냥 조금 참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게 생활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집안 사정이 어려운 상태잖아요.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니까 제가 그랬으면은 갈등이 심할 것 같아요. 생계가 달렸으니까 일은 해야 될 것 같고 마음의 상처는 크고 그러니 그걸 어떻게 결정을 해야 돼. 그래도 참고 일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그렇게 상처는 받지만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게 본인도 잘 모르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이 습성이 항상 뭐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 법이 그렇다면 그걸로 그냥 상처를 받기보다는 그 사람이 상황이 그렇고 그 사람은 성격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주는 게 그러면서 그냥 계속 직장을 다녔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정보가 없어서 일을 못 그만두는 것뿐이지 많은 정보가 있다면 사실 이건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자존감을 희생하면서까지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만두고 생각보다 일자리가 50대 이상, 60대 이상의 일자리를 국가적으로 많이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접근하는 방법을 더 찾아보는 게 더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인이 다른 일을 가서 어디 가서든 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쪽도 눈을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런 여건이 여력지 않다면 참고 하는 게 다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은 동종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대화하면 다른 분들도 그런 걸 많이 겪으셨을 테니까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을까. 근데 가족들도 사실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그런 일을 안 당해봤고 그런 일을 안 해봤으면. 그래서 같이 그냥 차라리 동종업계 일하시는 분들하고 스트레스를 좀 풀면 저도 강아지 기르지만 강아지 싫어하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하고는 이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하면 거기서 막 마음껏 스트레스 풀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은 마음이 좀 있네요. 네. 시민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진단과 또 그리고 본인의 방법들 또 들어봤습니다. 이게 새삼 그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참 많이 달라지고 있고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겨나지만 참 이런 어떤 직장 내에서의 갑질, 이게 참 일상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죠? 이것은 참 일종의 권력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많이 보고 들었던 갑질, 그게 나한테 이렇게 닥치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시민 한 분이 동종업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참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러게요, 예. 겪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모르는 그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맷집 그러는데, 네. 신체적인 맷집이 있고 심리적인 맷집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강도의 어떤 자극이나 예를 들어서 충격이 오더라도 그것을 잘 버텨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죠? 똑같은 충격에, 예를 들면 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한 대 치더라도 서너 살 아이들은, 그죠? 네. 넘어져서 뇌진탕을 일으킬 만큼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격투기 선수는 누가 나 쳤어? 네네. 뭐야 이거 손방망이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강도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근데 이제 똑같은 신체적인 조건을 갖더라도 그 충격이 너무 커버리면 사실은 도저히 견디기가 참 힘들죠. 네네. 그래서 저는 전자에 이분이 내성적이고 또 다른 새로운 한계에 참 잘 적응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차제에 정말 어떤 생활을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장 그만두는 것보다는 참고 동료들하고 다시 한 그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좀 풀면서 네. 정말 안 되는 경우에는 현 직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일을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울컥하는 바람에 섣부른 결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동대표의 이 말 때문에 네네. 내 인생이 자꾸 변화된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가 꼬일 때가 있어요. 늘 있죠. 늘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최근에도 이제 이제 명절 지났잖아요. 네네. 이제 명절 이후에도 가족 관계 안에서도 예를 들면 시동생 때문에 내가 이혼하겠다. 동서의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이제 당신네 식구들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타자.
아주 중요한 남편하고의 관계 이 부분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이제 제3자하고의 관계 그렇죠. 안에서 예. 자기 인생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걸 놓치고 예. 포기하게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아까 소장님이 얘기한 맷집을 좀 키우세요. 이제 이 얘기이긴 하지만 이제 방법적으로 네. 이분이 참는 방법뿐이 없는가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분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고 또 참고 꾹 참는 부분으로 지금까지 문제 해결 방법을 써왔던 분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좀 분해요. 좀 억울해요. 그러면 오죽한 꿈에 나타납니까? 꿈은 말이에요. 현실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거를 좀 생각을 하고 나는 그 회사를 유지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 아니면 내가 꾹 참아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거 말고요. 네네.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봐야 돼요. 네. 제가 단어를 바꾸겠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게 네네. 이제 소화가 안 되면 네네. 불면증으로도 오기도 하고 이제 그게 신체 증세로 가위가 나타나기도 눌리고, 하고 예.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소화가 돼야죠. 소화가 안 되는 걸 꾹꾹 참으면 그건 언젠가 터져서 오히려 더 큰 일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이게 참 사람마다 아까 그 맷집 얘기하셨는데 다 다른데 사실 이제 이런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나이가 거의 60이 됐는데 세상 어떻게 지금까지 사셨길래 누가 이렇게 듣기 안 좋은 소리. 분명히 안 좋은 얘기였고 불합리한 얘기였고 일방적인 얘기였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와닿나? 아, 그런데요. 네. 제가 이렇게 쭉 사람들을 보면 네네. 긍정적인 상황에서의 이 관계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하면 네네. 예를 들면 이분은 이제 내성적인 편이고 그동안 참는 분이셨기 때문에 아마 좋은 분. 네네. 그러니까 인간관계, 저분은 법 없이도 살 분이야. 정말 좋은 분이셔. 이러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렇게 막말하시는 분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분명히. 네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이런 분 이제 지금 걸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함부로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네,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랬을 때는 그냥 그동안에는 좋으신 분은, 저분은 참 좋으셔. 이래가지고 네네. 늘 좋은 관계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조금,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왜 연예인들도 네네. 악플에 유독 민감하신 분이 있고. 그렇죠. 예, 아니, 예. 뭐, 한 50%는 뭐,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나 싫어하는 사람 한 50% 있겠지 뭐, 이러면서 또 지나가시는. 뭐 어떡할 거야?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좀 받아들이시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까 한 시민분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을 때 네. 이 스트레스를 저는 이제 감정 찌꺼기, 감정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 내 안에서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을 내가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나름대로 내가 이 부분을 많이 희석시켜서 그냥 털어버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장치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원장님 말씀 참 잘하셨는데 저도 뭐 자주 쓰는 얘기 중에 감정의 쓰레기. 우리가 집에서 예를 들면 쓰레기나 음식 쓰레기를 안 버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 막 썩고 그죠? 악취가 나겠죠. 음식 냄새, 환기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감정의 쓰레기를 버리는 소화하는 나만의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셔야죠. 네네. 예를 들어서 전혀 환기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악취 속에서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 양쪽 문을 활짝 열고 맞바람을 치게 하면 심리로 환기가 되듯이 그 방법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뭐 네. 음악 감상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다른 누구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거나. 근데 이제 이분은 가족들한테도 솔직하게 자기 심정이나 입장을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는 모르지만 배우자가 계시면 아내 되시는 분들하고 이건 나누셔야죠. 네네. 예.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건지 그죠? 예. 네. 아니 근데 아까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한번 함부로 하고 질른 사람은 거기 수의실 지나면서 이분이 지금 그때 그 일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고 있는지도 모를 거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왜? 예? 모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걸 뭐 이게 심리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변하는 나이 지긋하신 그 분 앞에서 자기가 동대표로 그렇게 반말 써가면서 자기 파워를 가시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로 보면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죠. 뭔가 가시하고 자기 막 폼 잡고 그죠. 네. 의스대고 싶은 사람.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뭐 신포도 얘기도 있잖아요. 아, 참 불쌍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어떤 의미로 보면 이분이 동대표이기도 하면서 주민이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면 아, 이 사람이 내 월급을 주는 사람의 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월급 받을 때 어떻게 고운 것만 다 보고 사나요. 더러운 것도 보고 치사한 것도 보고. 그래서 아, 이게 내가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네네. 그래서 아까 배우자나 자녀하고의 관계는 정리하기가 참 쉽지 않겠지만 최악의 경우는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 이상의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히려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나한테 월급을 주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네네. 조금 좀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최악의 상태는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고 이 정도로 내가 모욕감이 느껴졌다면은 모욕죄로 이분에 대해서 조금 좀 예를 들면 이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하.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자꾸 피해자의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둬야 되고 나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사과해라. 나 사실 지금까지 기분 나빴고 몇 달이 지나도 당신이 지나갈 때마다 나 가슴이 조이고 네네네. 나 병원에서 지금 처방까지 받은 사람이다. 네네. 정식으로 나한테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안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욕죄로 난 당신을 신고할 거다든지 이렇게 조금 좀 나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정을 하고 네네네.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액션을 취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물론 내가 그동안에 끊임없이 예를 들면 자기가 아픈 쪽을 선택하셨어요, 이분은. 네네. 그렇지만 물론 뭐 일일이 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응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네네. 제가 얘기했지만 최악의 경우는 정당한 방법으로 사과를 요청을 했는데도 만약에 안 들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줄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나의 문제이고 내가 이 문제를 직면해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계속 가슴이 뛰고 식은땀이 나고 잠을 못 자는 그런 어떤 신체 증상이 심할 때는 네. 그런 증상을 완화해 주는 거죠. 네.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는 또 방법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네. 오늘 어떤 사연도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이 두 분의 여러 가지 말씀도 잘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